시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 출마 변도 한번 좀 저희가 네. 여쭤보기도 하고요. 이번 전당대회 관련된 여러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약한 코스프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그런가? 아니, 제가 오늘 저희 모신 일에 가장 머리에도 힘주시고 저는 이 네. JTBC 분장실이 너무 좋아요. 예뻐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화장 잘 먹으셨습니다. 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의원님을. 근데 무엇보다 우리 네. 남편이 무서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참 다른 의원들이 무서워한다고 내가 이제 안 무서우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거 보셨어요 혹시 인터뷰?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지?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그 좀 유명한 인터뷰인데. 아, 못 봤어요. 근데 네. 그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래되고 고생도 예. 많이 하고 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 사실 안 보시면서도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니까 다른 여성 의원들이 좀 봐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서워서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밑바닥에는 농반진만 이렇게. 예, 제가 한 네. 8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네.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동정의 표시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위원 출마하시는데 본인의 역할이 뭡니까? 최고위원 출마해서 가장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업 같은 게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네, 첫 번째가 민주당의 공든 역사를 지키는 겁니다. 공든 역사를 지킨다. 네. 저희 민주당의 최초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대통령 된 분이 없을 거예요. 네. 현해탄에서 네네네. 수장되실 뻔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DJ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드라마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극적인 드라마 네. 단일화가 깨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국민의 삶과 이런 걸 조금씩 진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그 일베 문화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예. 민주당 저 멀리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주변까지 와서 예.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그런 일베식 공격을 하더라고요. 일베식 공격이라면 혹시 저희가 이상한 신조어도 만들고 그리고 그게 더 진전돼서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고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조롱하는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네 분 대통령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행태가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민주당 주변까지 왔어요. 민주당 주변이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부 흐름이 보이더라? 감지가 되고 그리고 또 아주 극히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의원님들이 그 흐름과 같이 가는 예,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하고 이건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 네.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속한 개혁은 약속을 지키자, 진행하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는 빨리 민생 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나타나는 게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6천, 7천, 8천, 9천까지 찍고 수출은 호조라고 하고 반도체는 호황이고 세수가 100조 이상 거친다는데 골목 상권은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는 두둑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호조의 성과가 국민들께 전해지도록 하는 게 민생 개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민생 개혁의 견인차가 되겠다. 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의원님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을. 네, 민주당이 입법을 해야 네. 예, 행정부가 실행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래서 그 검찰개혁의 마무리라고 하는 게 네, 여러- 검경 수사권 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보안 수사권도 줄 수 없다.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사권을 존치하는 거예요. 일부 수사권 존치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된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사실은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세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다르죠. 그거는 요구권인데. 그건 이제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보안 수사 수사권은 없어야 요구권으로 된다. 충분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보안 수사권은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해도 안 돼요. 아, 그건 네. 지금 이제 이게 혼란이 좀 왔는데요. 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거나 암장시키거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중수청과 네. 보안수사 요구권과 네. 그리고 공수처로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예, 이거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월에 중수청의 출범도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는 기존에도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국민들의 공수처 활동을 보고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보안수사 요구권이라고 했을 때 뭐 민주당 TF 아니든 김용민 의원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안 들으면 어떻게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게 맞아? 뭐 징계한다고? 그럼 징계의 원칙은 뭔데? 뭘 근거로 할 건데? 아직도 조율되지 너무 않은 것들이 많아서 충분히 대안이 마련되지 네, 않았다고 대안이 생각하는 것 마련되고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의총에서 네. 서영교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음. 그런 모든 문제 제기를 네. 한 개별 단위들을 다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네. 네. 특히 이번에 최근에 장모 씨 사건으로 여성계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만났다.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예. 그분들이 그럼 검찰을 더 신뢰하냐? 아니더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더라. 네. 그래서 그런 성폭력, 성추행, 성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네. 그것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다 꼼꼼하게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수기 중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그건 막 거의 속도전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 같네요, 그러면. 그건 직접 서영교 위원장 모셔서 물어보십시오. 네네. 근데 저는 뭐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뭐 당연히 둘이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 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지금? 아니 오늘 말고 16일에 있었던 토론회 같은 데서도 그런 말씀을 저는 하셨었는데 16일 토론회 제가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가셨다고 안 저는 알고 갔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뭐 출마 선언 때도 그렇고 어쨌든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슬로건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원이 요구하고 우리가 약속한 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네. 그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추이가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도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는 공약과 목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게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었을 때 네.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저는 김한규 수석이 당론이 아니다고 말하기 전까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당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까지도. 예. 네. 그리고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됐어요. 당론이라고.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한 번도 당론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었고. 그런 역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은 저는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충분히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기지 않고도 중수청이 뜨거든요. 예, 중수청 인력과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안 알려진 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 중 중요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초기부터 지휘가 아니라 네.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가 지금
논의 주 의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지금 시각은 완전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거 검사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네.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경찰만 수사하는 거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한다. 뭐 이런 말도 또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중수청이 더 수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약간 그 6대 범죄 분야가 있는 것이고. 아, 그렇죠. 거기 예. 등 없애야죠. 이제. 그래서 이게 수사권도 나누어져 있고 다만 지금 여전히 네. 최근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그 성범죄 저지른 시의원에 대하여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그 영장을 안 내줘요. 영장 독점권, 그 청구 독점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같이 확인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 암장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우리의 과거 경험상 네. 검찰이 암장하고 혹은 키우고 표적 수사한 네. 거기서 온 부작용이 훨씬 크다. 컸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인데 네. 갑자기 경찰의 문제를 막 들고 와서 이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당황하는 국민도 많으십니다. 지금 보안 수사권 근데 이 영역은 네. 제가 사실은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예. 방송에 관해서 뭘 물어도 답을 할 수 있는데 아, 요건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키맨이십니다. 네. 근데 의원님도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또 이제 선봉에 서 계시니까. 그게 말이 참 저는 답답한 게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뭐 당도 생물인데 뭐 바뀔 수 있죠. 당은 여론에 생물이 따라서. 아니죠. 당은 생물이 아니에요? 당이 생물이 아니라 당의 정책 결정이 여론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당은 네.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정체성이라고 당이 생물이라는 하는 것이 말은 조금 안 맞죠. 당의 당의-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생물이라는 거죠.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바뀐다. 방향성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당의 정책 당원의 결-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당원의 요구라면 빨리 폐지하고 넘어가야죠. 지금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층에서는 보안 수사권이에요, 용어가.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가 61%였고 폐지해야 한다가 23%였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도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가 더 높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여론이 지금 그렇지. 여론수사는 정말 생물이잖아요. 네.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사 기소가 아니, 분리되어 그 있잖아요. 얘기는 좀 수사 기소가 뭐 역사적으로 많이 하셨죠.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고요. 변화왔는데. 조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예. 2020년에 2020년에 검수완박.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나아간 게 2020년 논의 때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소위 중수청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6대 범죄를 남기는데 거기에 등을 붙여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되돌렸다 이제 판단을 하시는 네, 것 그런 같고.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도 뭐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 지금 이제 막 나오는 거는 좀 덜 개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왜 사람들이 저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네. 그거는 수사권 존치 법안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예, 그게 일부 민생 그게 보안 수사 아닙니다. 보안 수사권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수사권 존치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1, 2, 3, 4, 5 그러니까 말한 민생이라고 했는데 민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뭐 성범죄, 아동범죄, 보이스피싱 등등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이렇게 한 있더라고요. 12개 정도 예. 되는데 그 전체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네. 그 한 분류에 보면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건 다 보안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전체 형사 사건의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홍 의원은 왜 그랬다고 혹시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네. 알 수가 그럼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네. 대다수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11명 제외하고 또 일부 속으로 동조하는 분들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존치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이제 보안수사권은 워낙 이제 뭐 전문 분야까지는 사실 아니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공부해서 억지로 이 네, 정도 짧게만 알게 좀 돼요. 여쭤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 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아니면 다른 뭐 평론가들 이렇게 여쭤봐도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는 보안 수사권을 이렇게 없애거나 혹은 납두거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그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의 더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네. 어떻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우리가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예. 그 왜 하자고 하는지는 아실 테고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예. 뭐 이런 문제 제기들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는 완전히 바뀔 준비가 돼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검사들이 예.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표적 수사에 있어서만 암장, 표적 수사 뭐 네. 이런 걸 해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사해 보면 광범위하게 그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훨씬 네, 네, 많아요. 네. 이 검찰의 문제점이. 그리고 그 검사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거나 경제권을 침해받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범위도 더 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어 있으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경찰도 옛날의 경찰이 아니고요. 네.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곧 중수청이 뜨고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을 보호한다. 지금 우리가 네, 네. 그 검사의 수사 독점, 예. 수사 지휘, 예. 기소 독점을 얘기하는 게 한 군데에 네, 네. 한 어떤 수사권이 몰리거나 뭐 기소권이 몰리거나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경찰이 예를 들면 경찰 조직 하나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와 등등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게 당연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서로 견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겪는 범죄가 중수청에서 수사될 가능성이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검찰의 피해는 저는 기소 독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장 청구 독점도 뭐 있고요. 있고. 예, 근데 그리고 그거는 수사 사실- 지휘권도 있고. 네, 근데 수사권 박탈과 기소 독점의 폐해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건 뭐 의견이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게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저는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견들이 정말 1년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와 네. 관련하여. 그런데 최종적으로 당론이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에 맞게 하는 거고요. 그럼 당론이라고 했던 건 왜 잠깐만요. 뒤집힌 거예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당론인지 아닌지 네. 지금 헷갈려 하는데 당론이 문제는 아니라고 절차를 안 밟았다는 의미였지 컨센서스는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모습이 바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 저는 그 11분의 의원님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그게 신념이시라면 바이어스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고백부터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대선 공약도 하고 뭐 총선 때도 공약하고 뭐 다 공약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 우리가 공약을 잘못했더라. 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대통령도요. 그거는 뭐 제가 그 영역은 대통령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하여 예. 그 가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 네, 나왔기 네, 네. 때문에 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저와 생각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과 최민희 의원님의 아니요. 생각은 당의 생각.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입장이 네.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 이후에 네. 입장이 수사 기소 분리 가치에 대하여 뭐 다른 반대할 생각이 반대가 아니었다든가 뭐 어쨌든 네. 수사 기소 분리를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그 완전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든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정성호 장관이든 민주당 안에서 뭐 강경하신 분들이든 아닌 분들이든 그냥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다. 이거는 다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방법론에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폐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이만큼이라도 주는 건 폐지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좁혀지지 않는 아니 것 그게 같더라고요. 이렇게 봐야죠.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두자. 예. 요 입장과 네. 수사권은 이미 폐지됐어요, 사실은. 예. 검찰청법으로. 그렇죠. 예. 이미 폐지됐으니까 수사권 일부 존치가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란 이제 그걸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것과 같은 정도의 대비책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논의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서 그거는 이걸 괜찮으세요? 저 후자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네. 의총에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네. 그게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네. 예, 폐지하고 그 걱정되는 거를 다 형사소송법 안에 담겠다, 네. 담을 수 있다. 예, 요 입장을 네. 법사위원장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려면 네. 위원장을 모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론은 늘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주시고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여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막상 폐지하고 보니까 여론이 되게 더 안 좋아지고 이거 다시 돌려놔라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의 입장도 역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은 지금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네. 지금 그 보안 수사권을 그 홍기원 의원 법안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완전 존치법이에요.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가 아까 그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는 3분의 1을 보안 수사하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양이 많고요. 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검찰 수사관이 6,500명인데 그 6,500명의 3분의 1을 남기면 얼마예요? 4,0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게 네. 그러니까 그 3분의 2라면 네, 네, 그 네. 가정하면 네. 그러면 그럼 이게 제가 그러면 공소청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공소수사청이라고 하셔야 된다. 명칭도 바꾸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0 내지 15% 예상하신다는데 그건 법안하고 안 맞는 여튼 뭐 예측이십니다. 여론을 지금 그렇게 가정하는 거는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는 아니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그 의견과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자는 의견과 네. 서영교 위원장이 준비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서 토론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부터 봐야 되니까 완전히 폐지하고 뭐 여론조사를 하고 이거는 가정이 네. 예, 지금으로선 국민의 안 맞다고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 두 안을 좀 수기를 해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저도 되게 그렇습니다. 선언적으로 뭐 속도전 이런 얘기를 막 전당대회 앞두고 너무 막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는 거는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 네. 저희가 오늘 보안사건 얘기만 할 건 아니니까. 할 게 많아갖고. 그리고 네. 입장을 확실히 갖고 계셔서 제가 조금 당황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요? 수기를 네. 정말 법사위원들이 지금 조금 당황되실 것 같아요. 이 논의를 법사위는 지난 1년을 해왔고 네. 그 보안 문제를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내 컨센서스가 되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당황하는 쪽은 저는 법사위원들이실 근데 그 것 같습니다. 법사위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그래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나온 이야기들이 뭐 국민들이 보시기엔 썩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거 누가 아닌가? 나오셨는데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 그게 네. 내부 합의 때문에 다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왜냐하면 좋은 안이 있는데 아니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법사위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김남희 의원 네. 같은 분. 네. 그래서 가장 이견이 심한 관계일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동의 안 된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게 합의가 좀 덜 돼 있는 상황.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합의 덜 됐을 때 공개하면 네, 곤란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방위원장 할 네네네네. 때 경험한 일이에요. 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과방 아니,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전당대회 얘기를 좀 이어서 저 가면. 이거는 정말 제 전공 아닌 걸로 너무 오래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또 말씀해 주시니까 질문이 이어져가지고 저도 빨리 넘어가고 싶었는데 네. 계속 질문을 넘어갈게요. 하셨잖아요. 네, 질문을 했죠. 네. 네. 그 이제 다른 과거의 인터뷰에서 저 친척 아닌데요 이거 해서 또 이제 CBS에서 또 한번 설전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시면서는 나는 정청래의 정직한 정치를 지지한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고, 네. 그럼 이제 의원님은 뭐 친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듭이 나신 거예요? 그럼 일단 저에게 이렇게 물어주셔야죠. 왜 그때 나는 친청이 아니다라고 말했냐. 그렇게 물으셔야죠.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극명이라서요. 그때 네. 진행자의 취지는 뭐였냐면 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나오는데 보통은 친석 대 친청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구도로 물었으면 저는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질문이 이게 명청대전이고 너는 정청래를 지지하니까 반명이야. 이런 구도로 모는 분위기에서 그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명확하게 나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님을 놓고 누구한테 줄 서냐. 당연히 대통령께 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고요.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가 몰고 가도 네. 더 이상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8월 17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안 나오십니다. 후보는 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정청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지지하면 이 셋 중에 한 명을 지지하지 네. 어떻게 하겠냐. 그럼 이 상황에선 저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의 발언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그렇게 양자택일로 물어보시면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참 이상한 게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과 감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평론가. 아, 그래서 이제 네, 십니다. 왜 여쭤본 이유는 유시민 작가의 뭐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저는 잘하고 했습니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 잘하고 네, 계신다. 네. 아, 뭐 개혁에 있어서도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의 뭐 일부도 네. 그 동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위하여 하셨는데 이병태 같은 분이 사실은 대통령이 이병태 씨를 이제 중요한 자리를 줬을 때 5.18에 대해서 폄훼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민주화, 네. 통합과 이런 대가치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좀 당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라. 이런 뜻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저는 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를 할 때 네. 그 대통령의 마음이 탕평이면 들어오는 분도 탕평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네. 5.18은 사실 이미 그 헌법에서 네.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성역이냐고 묻고. 네, 저는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그럼 4.19는 아니냐? 전 4.19도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60항쟁은 아니냐? 네. 역시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어떤 뭐 인사든 정책이든 이게 의도가 좋다고 평가를 좋게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지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시고 네. 하신 게 책임지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네. 대통령의 인사나 뭐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으신 걸로. 네, 저는 동의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왜 이병태 같은 분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인사를 하셨는지 그 동기를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분의 발언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미 그 이상의 진영 내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말씀을 다 하시고 당원들에게 지지층에 큰 영향을 미쳐놓고 근데 나는 정치인 아니니까라고 하는 건 약간의 책임회피 같다는 생각도 아니요, 좀 그렇게 안 들거든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현역 정치인과 평론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평론의 영역에서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는 권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는
그리고 특히 유시민 작가의 평론은 많은 고민과 그 지식에 기반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유시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뭐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해를 솔직히 잘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되게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현재 근데 당내에 중도 확장으로 가자고 하는 노선이 있고 제3의 길로 가자고 하는 노선이 있고 아니다 이제 코어 지지층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노선이 있는데 나는 우리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쪽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 그거 하나가 또 빠지셨는데요. 뭐가 빠졌죠? 우리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는 건 그거는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리모델링, 재건축 뭐를 제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건축적인 차이를.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혼났어요. 어떤 분한테. 네. 그리고 또 재개발이 있다고 또 누가 얘기를 네, 네, 해서 네, 네, 네. 그건 또 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이고 저는 한마디로 정계 개편 구상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계 개편. 대통령이요? 아니 모두 다 정치인들은 지금. 아, 네, 그리고 네. 저는 자꾸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은 네. 그 구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듣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예. 그런데 적어도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두 후보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정계 개편 구상을. 우선 정청래 대표는 네. 민주당의 코어를 단단하게 하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겠다. 네. 진보 정당과는 연대하겠다.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정계 개편이 아니냐? 정계 개편입니다. 예, 그래서 정계 개편 구상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면 세 가지 원칙 요게 지켜지면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네.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미 정계 개편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쪽으로 뭔가 넓게 확장해서 좀 이렇게 커지겠다. 네. 요거까지 구상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정계 개편 구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 네.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저에게 잡히지 않고 네.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민주개혁 세력 소위 네. 진보는 연대하고 통합해서 단단해져서 일을 잘하면 네. 중도는 선거 때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 지점만.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중도 확장의 선우가 다른 겁니다. 네.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긴 한데. 저는 전자가 네. 맞다고 보는 거죠. 경험상. 근데 예. 코어가 지금 흔들리나요? 코어가 흔들린다는 표현 또 뭔지 모르지만 되게 답답해 하시는 코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뭐에 대해 답답해 하시죠?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 예. 그럼 이 상황, 코어가 흔들린다는 말을 제게 물으셨을 때 그럼 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코어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신다고 이건 하길래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러니까 코어를 다지신다는 의미는 코어가 뭔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거나 하기에 좀 단단하게 지지를 쌓고 가신다는 아니요. 얘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민주당의 코어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시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당이 좀 달라.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코어는 흔들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아, 그럼 코어가 흔들릴 걱정은 없으신 거군요. 근데 없는데 네. 더 단단하게 그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능동화시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 코어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는 네, 저는.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이 지금 160만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120만일 때 당대표 선거에서 60만이 투표하셨다고 해요. 네, 네, 예, 그러면 그 60만은 진짜 코어 중에 코어죠. 네.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100만이 투표하면 코어가 40만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활성화? 활성화를 네, 시킨다는 그걸 게 단단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를 잘 지켜서 그들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지키는 건 되는데 이미 지키신 거 이미 맞고 지킨 지켜져 거고. 있고. 말을 더 근데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건 거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과 민주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씀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하는 걸 목표로 가져갈 텐데 지난번에 계엄을 겪고서도 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득표율이.
그랬을 때 이미 잘 우리 집 안에 있는 집토끼를 지켜가는 게 민주당에게 더 우월한 전략인가요? 아니면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권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요 예. 외연 확장에 동의한다. 선우의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단단하게 더 코어를 만들면 오히려 그게 중도를 확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될 도움이 것이라고 되나요? 생각하시는 거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권을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건데 선우가 이제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그게 말씀이신 다른 거죠? 거지 네. 집권을 위한 전략이 목표는 같다. 다른 거예요. 네. 네, 총선 승리를 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4, 50군데가 그냥 1000표 미만으로 대처로 승부가 났습니다. 네. 예, 그런 곳은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다 낼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게 현실이에요. 네. 예. 그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코어 논쟁이 있었을 때는 아마 김어준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코어와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코어는 조금 다른 코어인가요? 아니면 같은 코어인데 진단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죠. 그건 모르시고. 김어준 씨가 말한 코어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고 핵심 다만 지지층이죠, 핵심 지지층. 그 핵심 지지층은 안 흘린다니까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분이 흔들렸다고 얘기하는 건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여론조사에 답변을 안 하고 네. 약간 요런 정도의 상태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이제 뜻입니다. 지지하시는 분이 잠깐 뭐 대통령이 혹은 뭐 여당이 조금 뭐 다른 모습 보인다 갑자기 다른 투표를 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흔들린다는 네. 표현을 왜 썼는지 네. 김어준 씨를 불러서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네. 코어를 단단하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투표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 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은. 그런데 그 숫자가 늘면 정말 우리 권리당원들이 코어잖아요, 사실. 네. 권리당원 현재 160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60만이 다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막 언론에서는 뭐 분열이고 뭐 혼란스럽다고 해도 코어를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코어에는 혹시 조국 혁신당을 또 열심히 지지하신 분도 역시 민주당이 코어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이중 당적은 금지되어 있고요. 이중 당적? 저는 네. 권리당원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빨리 합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차분히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때 우리가 합당을 얘기할 땐 그 지지자 통합도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혹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했을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잘하나 볼게라고 이제 지지 정도 놓으셨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가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합당을 이렇게 하지 말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뭐 현실이죠. 예,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세력화돼서 다른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냥 성향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현실적인 정당이에요. 네. 12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권력을 분점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을 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정할 수 없는 게 지민비죠. 네, 지역구는 네, 네,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네. 해서 12석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만들어둔 지지 기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권력을 가진 쪽과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더. 네.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걸 못 해야 되고 혹은 이걸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혁신당 지지하신 분들과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은 같으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촛불 연대로 예. 집권했는데 그게 49%밖에 안 됐던 거죠. 다음 대선에서도 아마 뭐 조국 혁신당과 크게 무슨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같은 대통령을 또 지지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밖에서라도 되게 찬성해갖고 드디어 여기 합당했어. 오케이, 우리도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사람들보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많다면 그건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건 알 길이 없다? 예,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에 대한 네.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게 2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나 그 진보 그쪽은 민주당을 뽑은 수치가 엄청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이런 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 뉴 이재명 그룹이 이제 중요한 그룹이고 환영할 만한 그룹인데 지방선거 때는 22.6%.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대충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한 9%, 10%에서 15%까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참고해서 이제 전략 단위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영향력과 현 시점의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평택을의 후보를 안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후회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네, 저는 울산의 사례와 평택의 사례가 하나는 모범 사례, 하나는 반면교사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울산의 경우는 김상욱 후보가 이게 이제 소위 중도 확장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상욱 후보 자체가 민주당에 오래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도 보수 일부 소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것도 울산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일찍이 드랍을 하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가 김종훈 후보는 그 어려운 단일화 과정을 인내해서 단일화가 성사돼요. 그리고 거기로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의 모범 사례예요. 네. 그래서 울산은 사실 민주당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네. 평택은 그다음에 평택의 경우는 네. 이건 연대도 없고 없고 정말로 그 극한 대립을 하다가 국힘에게 뺏긴 케이스잖아요. 이걸 보면서 연대를 했거나 그러면 그 연대가 어려웠다면 그때 우리 당 상황 때문에 네. 연대가 어려웠다면 양보라도 아니요. 연대가 어려웠다면 애초에 다른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아? 라는 정도의 소회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결정이라면 어떤 게 가능합니까?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후보를 있을 안 수 있죠. 냈어야 근데 맞다? 확실한 건 네. 이걸 놓고 또 김용남 후보를 디스한 거다. 그거 아닙니다. 안 냈다면 김용남 후보는 다른 데 가셨을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의 막바지에서 벌어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정말 당대표 아니면 모릅니다. 그건 혹시 당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거기가 후보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니 저간의 사정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네,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짧게 하면서 개혁 법안 거의 다 통과시켰고요. 상법 개정안 다 통과시켰고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한 거 못한 거 따져보면 잘한 게 훨씬 많다.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방선거도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서울은 견제다 요거고요. 네. 만약에 한 가지 잘못한 걸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애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대부업이 나왔을 때 왜 그 대부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아서요. 그때. 그때 뭔가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네, 저는 후보 그렇게 철회 등의 생각합니다.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그거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 대부업이 우리가 살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예상 못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가치와 함께 갈 수 없다든지 예. 그렇게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보좌관을 어떻게 했다 다 나오고 그게 혹시 당에서 충분히 도와주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것도 제가 알 길은 없으나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네.
정말 이게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짧게 그 청년 정치 중요하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예. 청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길을 가능하면 더 열어주거나 아니면 문턱을 좀 낮춰주는 일들은 필요하지 당연하죠.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 기탁금 이슈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혹시 아니 판단하고 그 있습니까? 기탁금은요.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네. 5천만 원 그러니까 막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예, 예. 너무 액수가 많아서. 네. 그래서 뭐 기탁금 액수를 낮춰주면 후보들은 다 긍정적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전대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관위 이건 선관위 소관이에요. 네.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하는 일이 미리 여러 가지를 좀 살펴서 결정을 하시지 않고 결정이 된 다음에 뒤집어지고 재논의하는 건 저로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언론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뭐 한겨레 뭐 얼마 전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한겨레 경향 같은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들 좀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네. 이유는 네. 저도 알 길이 알 길이 없는데 없어. 단 하나. 네. 김어준 씨를 비난하고 뉴스공장을 폄훼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전혀 우리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는 의제 싸움이다. 예, 의제 싸움에서 의제 싸움이고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보수에서 점하고 있던 그런 의제 설정 능력.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안티조선 연대까지 만들어서 네, 네. 그 잘못된 의제 설정과 네. 싸웠는데요. 지금은 진보의 의제 설정을 제가 보기엔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 언론도 그 의제 설정의 어떤 역량 이런 거에서 뉴스공장하고 경쟁하고 있고 네. 뭐 그럴 예. 수 있겠죠. 예, 예. 네, 그리고 경쟁, 예. 이제 경쟁하고 있고 근데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한겨레나 경향의 뭐 유튜브 채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신문 종이 판매 부수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아마 구독자나 뭐 실시간 시청자든 아니면 조회수 따져봐도 아마 그 뉴스공장이나 뭐 하여튼 큰 채널들 있잖아요. 여기에 비교하면 한참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분의 1이건 그게 기울어진 거를 따지면 한참 더 이쪽이 더 제가요. 기울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종합적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기울어졌다가 아니라 95% 이상이 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네. 우호적이지 않다. 예. 그리고 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네.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뉴스공장하고 대비해 봤을 때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네. 조중동도 있고 보수 쪽도 있고 JTBC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네.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씀에 뉴스공장의 의제 설정 능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뭐 대단하죠. 예, 뭐 그거 인정합니다. 네. 뉴스공장이 무슨 의제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날 어떤 뉴스들이 주로 이제 진보 쪽에서 다뤄질지를 아침에 안 보시나 보다. 의제 설정 많이 하시죠. 아니 저도 보죠. 아니, 의제 설정합니다. 하는데. 네. 예, 예, 의제 설정하고요. 네. 예, 그리고 언론에서 안 다뤘던 거 다루시고 예, 하고. 다 다르고. 네. 그래서 네. 뭐 거기서 특정도 하는 네.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뭐-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아니요, 왜요? 근데 왜 의제 설정을 나요라고 묻는 건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혹시? 아까 그런가? 저는 이제 뉴스공장의 특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어떤 핵심적인 화두를 던졌다? 아,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는지 잘 예, 떠오르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본인이 저는 많이 떠오르는데 그건 이제 오늘 의제가 아니라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또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네. 따져보면 무게감이 훨씬 더 그쪽이 더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전체 했는데. 언론 다 합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 언론, 네, 진보 언론 내에서는. 내에서 예, 그러니까 한겨레 더 격렬하다. 원래 자기 네.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나중에 다 탄핵당하고 감옥 간 게요. 네. 그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같은 진영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경쟁할 때 경쟁의 양상이 좀 격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가혹하게 정청래 대표를 좀 때린다. 그게 좀 저는 이상한 게 네. 정말 이제 제목도 뭐 이상한 게 맞는데 그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가 가깝다고 생각하나? 좀 이런 혼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래 보이죠. 그게 올해 이제 낙검수부터 네.
그 김어준의 역사는 지금 겸유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낙검수에서부터 신뢰가 쌓인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때 이명박이 거의 진보를 뭐 싹을 말리겠다 이런 식일 때 낙검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탄압받던 야당 정치인들이 아무 데서도 안 불러주니까 이제 낙검수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역사가. 네, 네.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적어도 언론이 현재 뭐 검찰 개혁을 놓고 찬반을 논할 때 그것도 예. 진보 언론이 그리고 이 정치인의 살아온 길을 논할 때 공평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판단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니 여기 저는요. 네. 지금 여기 해오신 거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요 얘기 꼭 하고 아니 근데 싶었는데 보안 얘기가 수사 너무 건 길어져가지고. 때문에 네. 그거는 꼭 서영교 위원장님을 모셔서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이제 제가 과방위원장이라고 한쪽은 욕하고 한쪽은 또 뭐 좋아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과방위원장은요. 그 시기에 제가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 제가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징배제 적용되는 부분도 정말 그것도 질의할 만큼 많은 사람과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검토한 것을 예를 들면 어느 날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되게 답답해요.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랑 정청래 후보도 좀 저희 방송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안 나오고 계셔가지고. 네. 그 말을 왜 저한테 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 저는요. 뭐 일정을 그나마 네. 조금 받은 것도 네. 후보 등록한 이후 받았고요. 네, 네, 네. 저는 동지입니다.